당신은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400만 원은 되어야 안심이 될까요?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누구나 비슷한 고민에 빠집니다. 집은 있으니까, 월세는 없고, 연금은 부부 합쳐 180만 원쯤 되니까 조금만 아껴 쓰면 살겠지. 그렇게 단순히 숫자를 맞춰본 뒤 안심하지만 막상 은퇴 후 몇 달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계획보다 빠르게 줄고 줄여도 줄어들지 않는 고정비가 버티고 마음의 여유는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6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버틸 수 있는 삶의 기준선이 어디쯤인지, 그리고 그 금액 아래로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김정호 65씨와 아내 윤미경 63씨 부부는 3년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35년 다니야 명예퇴직했고, 아내는 50대 중반까지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저축 1억 원, 그리고 부부 합산 국민연금 월 180만 원. 이 정도면 남은 인생은 무리 없이 지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숫자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첫 해, 김씨 부부의 월 평균 지출은 340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예상했던 250만 원보다 9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처음엔 외식이나 여행이 많아서 그렇겠지 싶었지만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식료품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었고, 병원비가 월 평균 4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난방비, 관리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까지 합치면 어느새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번 달엔 조금 줄여보자라고 다짐하지만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이미 줄인 뒤였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순간 심리적으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계속 적자가 나는데 내가 무능해진 느낌이었다고 했고, 아내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니 눈치가 생기고 내가 쓰는 돈이 죄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건 존중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퇴직 전엔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가 삶의 기준이었지만 퇴직 후엔 한 달에 얼마나 버티느냐가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결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월 26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치입니다. 외식, 여행, 경조사, 손주 돌봄, 부모 제사 등 관계 유지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포함하면 적정 생활비는 380만 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260만 원으로는 살 수는 있지만 살만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100만 원의 차이는 삶의 질, 자존감, 그리고 관계의 유지력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부부는 처음엔 외식을 끊고 난방을 줄이고 TV도 작은 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약한 만큼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자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다음 달엔 병원비가 있으니 이번 달은 친구 모임은 안 가야겠다는 말이 습관이 됐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삶을 접어두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은 은퇴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60대의 58%에 달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함께 있을수록 스트레스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혼자보다 둘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심리적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 기준선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막연히 아껴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모른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주거비를 제외하더라도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3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의료비나 사회적 관계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월 300만 원이 생존선이라면 350만 400만 원이 삶의 기준선인 셈입니다. 둘째, 고정 수입을 최소 2가지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배당소득,
임대소득 혹은 시간제 근로 형태로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1년 전부터 남편이 지역 도서관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월 6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수입 덕분에 가게의 균형이 맞춰졌고 부부의 대화도 회복됐습니다. 남편은 이 돈으로 아내랑 외식할 수 있는 게 마음의 여유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돈의 절대액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에 의해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안전계좌로 따로 옮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돈은 쓰지 않더라도 비상시 쓸 수 있다는 인식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불안감의 30% 이상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리듬을 조절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구조에서 흔들립니다. 하루가 길고 일정이 없으면 소비가 늘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움츠러듭니다. 따라서 지출이 아닌 생활의 리듬을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장보기, 화요일은 운동, 수요일은 친구와의 점심, 이처럼 주 단위의 생활 루틴이 재정 균형을 잡아줍니다.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소비 리듬도 안정됩니다. 김정호 씨 부부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돈보다 하루의 질서를 먼저 챙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돈 걱정이 줄었어요. 이 부부의 월 지출은 여전히 340만 원 수준이지만 이제 적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근로소득과 소액 배당금이 합쳐지면서 매달 수입이 지출을 따라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균형을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쓰느냐보다 그 돈이 내 삶을 얼마나 지탱해 주는가가 본질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60대 부부의 현실을 보면 월 350만 원 이하로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경제적 빈곤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구조만 만들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은퇴 후의 재정은 지속 가능한 균형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출발점은 돈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한 달 예산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속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 속도만 당신의 마음과 맞는다면 그게 진짜 버티는 삶이고 진짜 행복한 은퇴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은 단순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깨닫는 시점은 대부분 퇴직 이후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활이 반복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수입의 흐름이 끊기고 지출의 흐름만 남는다.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속도라는 것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때 불안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만난 60대 부부는 퇴직 직후 자신들이 은퇴 후 가게 운영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예금 잔고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경조사비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처음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물가가 아니라 기준선이었다. 부부의 생활비는 월 340만 원 수준이었지만 그 아래로 줄이는 순간 삶의 구조가 흔들렸다.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외출이 줄었으며 대화의 주제가 돈으로 좁혀졌다. 이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백이 사라진 것을 두려워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생활비는 생존비와 유지비 그리고 관계비로 나눌 수 있다. 생존비는 의식주와 의료비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 유지비는 일상적 안정감을 주는 소비다. 그러나 관계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친구와의 식사, 손주에게 주는 용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뵐 때의 교통비 같은 것들이다. 이 관계비를 없애면 숫자상으로는 절약이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빠르게 고립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돈은 아꼈는데 인생이 작아졌다고 말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 생활비만 계산한 채 은퇴를 준비한다는 점이다. 최소 생활비는 생존에 필요한 비용일 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가 통계상 60대 부부의 최소 생활비는 약 260만 원 수준이지만 이 수치에는 관계 유지와 여가활동, 정서적 만족을 위한 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면 38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 격차가 바로 은퇴 후 불안의 진원지다. 경제적 결핍보다 심리적 결핍이 먼저 찾아오고 그것이 관계의 거리로 이어진다. 또 다른 문제는 돈의 흐름이 멈추는 순간 시간의 흐름까지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일할 때는 돈이 시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돈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돈을 쓰지 않아도 삶의 리듬이 무너진다. 이런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면 소비는 욕구가 아니라 탈출구가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내가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은퇴 후 재정 관리는 단순히 절약의 기술이 아니라 리듬의 기술이다. 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선 돈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한 번에 들어오는 수입을 기준으로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여러 번 나눠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대신 소규모 배당이나 임대 수익, 시간제 근로 혹은 작은 취미 수익이라도 함께 조합해야 한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고 그 안정감이 소비를 조절한다. 돈의 양이 아니라 흐름의 패턴이 삶의 안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리학적으로도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사람은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안정을 느낀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다. 전문가들은 이 무력감을 막기 위해 심리적 안정계좌를 따로 만들라고 조언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용으로 따로 옮겨두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마음의 불안이 줄어든다. 이건 단순한 금융 기술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심리장치다. 또한 은퇴 후에는 소비의 목적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젊을 때의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지만 은퇴 후의 소비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행위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운동비, 배우자와의 작은 여행비, 책이나 취미활동비 등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정체성 유지비다. 이런 소비를 줄이면 일시적으로 잔고는 늘어나지만 결국 삶의 활력이 사라진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남길 소비를 선택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재정 요소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한다. 친구를 만나고 동호회에 나가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돈의 쓰임이 생명력을 얻는다. 반대로 관계가 끊어지면 돈은 단지 숫자로만 남는다. 실제로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행복감은 소득 수준보다 사회적 연결 수준과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삶이 안정된다는 뜻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돈을 버는 시기에서 돈을 이해하는 시기로 바뀐다. 일할 때는 돈이 나를 위해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내가 돈을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진짜 은퇴는 직장에서 물러날 때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스스로 설계할 때 시작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재테크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다. 돈을 통해 나를 지탱하는 방법, 돈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 돈을 통해 내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철학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도 불안으로 소모된다. 많은 60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한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들 때 나도 함께 작아지는 느낌이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재정 관리의 본질은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정서적 자립이다. 매달 얼마를 쓰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나를 얼마나 지탱해 주느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의미의 싸움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기준선을 세워야 한다. 그 기준은 남들과 비교하는 평균치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현실의 무게와 감정의 온도 사이에서 정해져야 한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일이다. 그 속도가 느릴수록 삶은 깊어지고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지탱하는 장치로 바뀐다.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돈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선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월 35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내가 어떤 하루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의지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에도 삶을 버티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는 알게 된다. 버티는 삶의 최소 금액은 통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는 사실을.